同学们大家好，我是玄老师。HSKK 고급으로 다시 인사드립니다. HSKK 고급은요, 중급이랑 똑같이 1, 2, 3 쌍급 부분 이렇게 나뉘는데요. 1부분은 듣고 말하기, 중지하고 똑같다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중지는요, 아주 짧은 문장, 몇 자밖에 안 되는 문장 듣고 따라하기 때문에 그대로 해야 되지만, 까오지는요, 여기 예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100자 훌쩍 넘어가는 긴 지문을 듣고 그 다음에 후수, 다시 말하기입니다. 그래서 그대로 할 수 없고요. 정리해서 자신의 말로 바꿔서 쉽게 이만큼 제대로 알아들었다라는 거를 어필하시면 돼요. 쉽게 말하자면 HSK 6급의 쓰기 시험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쓰기는 보고 이해한 내용을 정리해서 쓰는 거죠. 시에 이거는 쇼라고 생각해 주시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일부분은요, 제시된 녹음 내용을 듣고 즉 삐 소리가 나옵니다. 이 소리를 듣고 나서 바로 나의 이제 이해한 내용을 쉽게 바꿔서 이렇게 대답을 해주시면 되고요. 20是3道题, 세 문제 출제되고 있고, 这个地方的注意事项是什么呢? 메모할 수 없다는 거 가장 불편한 부분이지만 어쩔 수 없어요. 그래도 모든 분들 다 똑같은 그런 상황이라서 집중해서 잘 듣고 대답해 주면 돼요. 그래서 대답을 잘해야 되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 집중해서 잘 들어야 한다는 점 꼭 주의해 주셔야 되겠죠. 그리고 답변의 제한 시간은요, 1분 30초에서 50초 정도, 문제마다 좀 다르죠. 근데 이 시간에 대해서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물론 이렇게 컴퓨터 화면 상단에 시간이 계속 이제 흘러가는 거를 표시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시간 부족한 경우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굉장히 많이 남거든요. 저는 거의 다 사실 기억하고 말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넉넉하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제 응시자들은 굉장히 이 부분에 정말 큰 오해하는 분들 많습니다. 시간을 꽉 채워서 말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야지만 합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는 그거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냥 내가 알아듣는 내용을 자신 있게 좀 이렇게 논리적으로 잘 말해주면 되고요. 발음, 성조 잘 처리하고 표현, 이제 중국어能听懂하게 잘 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好, 第一讲 1강부터는 우리 이야기부터 좀 살펴볼 건데요. 이렇게 시험 보면은 계속 시험을 쳐보면서 정리를 분석을 해본 결과 이야기 글, 설명문, 그리고 논설문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출제되어 있고요. 특히 이야기 글하고 논설문 좀 비중 있게 많이 출제되고 있는 편이에요. 물론 요즘에 설명문도 점점 늘어나고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거 이야기 글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1, 2, 3번 문제 되어 있죠. 1번 문제 지금까지 거의 다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먼저 이야기부터 살펴볼 건데, 이야기 유형은요, 교훈이 담긴 우화나 이야기 정말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반전이 있는 유머 또는 어려움을 극복하는 성공 일화 이렇게 많이 출제됩니다. 그래서 1강에서 우화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연습하고 3, 4강 유머 성공 이야기도 이렇게 순서대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 글 듣고 말할 경우에 뭐가 제일 중요한가요? 당연히 이제 이야기 있다 보니까故事죠. 故事 말 그대로. 그래서 인물, 장소, 사건의 전개, 그리고 결과 순서대로 잘 서술해야 되겠죠. 그래서 时间, 人物, 地点, 事件 이런 식으로 몇 가지 요소 잘 하면 되는데요. 여기서도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래도 100몇 자밖에 안 되는 짧은 글이다 보니까 시간, 만약에 긴 이야기 또는 소설, 시간 당연히 있어야 되겠지만 시간이 언급 안 되는 경우 많아요. 그래서 왜
우리는 항상 늘 이야기 만들 때 언제 뭐 그러던 어느 날 요 이天 꼭 있어야 될 것 같죠? 없는 경우도 많고 그러면 나는 추가하면 안 돼요. 그냥 들은 내용 그대로 전달해야 되고요. 그래서 몇 가지 요소를 잘 채워서 이렇게 대답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거, 녹음 내용 외에 자신의 생각을 덧붙이지 않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HSK 6급 쓰기 시험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냥 내용 있는 그대로 요약을 해주는 거고요. 거기는 쓰기, 여기는 말하기. 추가적으로 마지막 부분에 자꾸만 뭔가 마무리하고 싶어 하는 마음 생기죠. 그래서 내 생각을 좀 더 하면 더 좋을 것 같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 시험은 요구하는 대로 우리가 해주면 되는 거고요. 이거 내 자신의 생각 덧붙이지 않기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 번째 주의사항, 인물 그리고 동작 등 키워드 위주로 외워야 된다는 거. 이야기는요, 당연히 인물이 있고요. 그거는 정확하게 말해주고, 그 다음에 뭘 했는지, 그래서 뭘 했고, 그렇게 해서 마지막에 결과는 어떻게 됐다, 이런 거죠. 그래서 동작 위주로, 동사 위주로 외워야 된다는 거. 형용사보다 동사, 동작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죠. 형용사 왜 중요하지 않나? 형용사도 중요하죠. 형용사까지 완벽하게 외워서 말하면은 이 이야기 훨씬 더 어떻게 재미있게 생동감 있게 전달할 수 있겠지만 다 외울 수 없기 때문에 동사, 동작 위주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뭘 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이 이야기 스토리 흐름을 이렇게 하는 거죠. 所以最重要的是动作和动词. 그리고 네 번째 반전. 그리고 교훈 등 마지막에 나오기 때문에 마지막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줘야 되겠죠. 마무리 없으면 스토리 절대 완성할 수 없어요. 이거는 설명문, 논설문이랑 또 좀 다른 게 설명문, 논설문 그냥 부분 내가 중요하다 생각하는 부분만 말해도 어느 정도 그래도 완성의 느낌이 줄 수 있어요. 근데 스토리, 이야기,故事는요. 마지막 부분까지 완벽하게 해줘야 완성이 되기 때문에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듣고 거기까지 전달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야기 글 나오는 보통 1, 2번 문제 2번 문제까지 있을 수 있고 또는 첫 번째만 故事일 수 있는데 그렇게 준비해서 응시하면 좋을 것 같네요. 好，那么我们做练习题之前先来看一下有哪些经常出现的单词 자주 출제되는 단어부터 좀 정리해 볼게요. 우선 老鼠 있겠죠. 老鼠 쥐죠. 老鼠 三声 만났을 때 이성, 삼성 이런 거 잘 처리해 주셔야 돼요. 네. HSK 시험에서는 이런 거 전혀 신경 안 써도 되지만 이거는 거의考试이기 때문에 성조 변화 있는 경우에 제대로 해 주셔야 되겠죠. 老鼠 好. 그 다음에 兔子, 토끼죠. 경성도 가볍게 해주세요. 우구의 일성 만났을 때 끝까지 힘 빼지 말고 하는 느낌으로 해주시고 우구의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뭐죠? 우구이라고 해주시고 토끼와 거북이 이런 유명한 우화 시험에서 실제로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兔子, 우구이, 好, 狮子 우화 이야기에서 사자도 진짜 많이 등장하는 거죠. 사자, 호랑이, 동물의 왕이기 때문에 그렇죠? 관련된 우화 굉장히 많죠. 필수 중에 필수입니다. 그 다음에 양, 사자가 뭐 양을 잡아먹는다거나 이런 이야기 나올 수 있고요. 루는요 사슴. 그러니까 사냥감으로 이렇게 우화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거. 예쁘다기보다도 사냥감. 그쵸? 그래서 루 꼭 챙겨주시고요. 老虎, 뭐 호가호위 이런 거 HSK 시험 쓰기에서도 나왔던 문제였고요. 그래서 그거를 얼마든지 짧게 변형해서 우리 이 거위考试 일부분에서도 출제할 수 있다는 점 老虎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잉는 매, 그렇죠? 독수리 매 이런 거 잉 이런 식으로 시험에서 자주 나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교훈 관련된 필수 어휘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거抵挡 三声이니까 二声 三声 抵挡 이렇게 할 수 있고요. 그러면抵挡는 抵挡 什么呢? 무엇을 저항하는 걸까요? 시험 같은 경우는 抵挡 诱惑 이런 호응 관계로 많이 출제합니다. 유혹을 막다
없다, 저항하다, 이렇게 이겨내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좋을 것 같고 无能为力라는 사자성어 굉장히 유용한데요. 无能为力는 동시에만 没有能力하고 전혀 별개고 상관없습니다. 没有能力는 능력이 없다지만 无能为力 사실상 没有办法라는 뜻이에요.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다라고 할 때 我无能为力 이거는 我没有能力和它完全不一样一定要注意这个问题意识 의식 또는 동사형으로 쓸 수 있고 깨닫다, 의식하다. 동사형으로 쓸 때 이시는요. 보통 뒤에 따오하고 어울리고요. 이것까지 깨닫게 되었다. 그래서 이시 따오 什么什么 어디까지 이 의식이 가게 됐다. 이런 거를 강조하는 편이고요. 그 다음에 骄傲 매우 중요합니다. 교훈 있는 글에서 骄傲 하고 관련된 거 굉장히 많이 나오죠. 거만해서 안 되고 오만해서 안 된다라는 글 많이 출제하고요. 그래서 필수 어휘입니다. 骄傲和它相反的就是谦虚 겸손해야 된다. 做人要谦虚 이런 교훈글 너무나도 많이 나오고요. 谦虚의 동의어 이것도 5급, 6급 시험에서 굉장히 자주 나오는 키워드 뭐라고 하죠? 네, 低调입니다. 이 调 여기서는 다음자죠. 여기서는 调라고 해야 되고요. 低调就是谦虚的意思. 그래서 키워드 만약 低调로 나와도 겸손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구나. 바로 주제를 파악을 해주셔야 돼요. 탄신도 중요하죠. 탄신은 뭐죠? 탐욕, 욕심이라는 명사형이고요. 또는 얘는 非常贪心 앞에 非常很 붙이게 되면 형용사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探寻 교훈이가 뭔가 찾다, 방법을 찾다, 길을 찾다라고 할 때探寻도 많이 나오는 편이고요. 이런 단어들을 많이 정리할수록 좋겠죠. 주제별로 스스로도 많이 정리를 해보세요. 好，那么我们就来一起听一道题，通过练习题再来看一看第一部分到底是什么样的类型。문제부터 듣고 오시죠。一只老鼠一不小心掉进了装米的木桶，它每天吃了睡，睡了吃，开心得不得了。过了几天，它开始考虑是否应该跳出米桶。但他抵挡不住大米的诱惑，便一直住在米桶里。直到有一天，他发现米桶见了底，他这才意识到，这回就是自己想跳出去，也无能为力了。人们把老鼠能跳出桶外的高度，称为生命的高度。好，同学们잘 들어보셨나요? 같이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이 이야기 글은 제일 중요한 건 뭐죠? 인물, 시간, 사건, 결과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인물은 뭐죠? 老鼠였습니다. 쥐. 그렇죠? 우화 이야기다 보니까 이번 강의에서 우화예요. 그래서 사람보다 동물 또는 사물 이야기도 나와요. 그래서 老鼠 인물로 설정하면 되고요. 시간은요. 有一天 어느 날 이런 거 나왔죠. 사건 什么事情呢? 네, 掉进了米桶. 이 老鼠는요. 쌀통에 빠졌어요. 掉进了米桶. 天天吃睡. 빠진 다음에 나올 생각 안 하고 뭐죠? 매일매일 먹고 자고 吃睡 이렇게 지냈죠.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마지막에 想出去 나가고 싶지만 예, 出不去了 못 나가게 됐어요. 이런 스토리였죠. 이야기 자체 어렵지 않았고 가장 기본적으로 4가지로 채우자면 人物是老鼠时间有一天什么事件呢掉进米桶以后每天吃了睡睡了吃最后米吃光以后想出去但是也出不去了 이런 스토리였어요. 쉽기 때문에 분명히 알아들은 내용 더 많았을 거예요. 생각이 나는 대로 다 여기 기본으로 해가지고 더 붙여서 먼저 스스로 여러분 한번 대답을 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하고 나서 다시 돌아와서 저와 함께 모범 답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 연습을 해보셨나요? 같이 한번 제가 만든 모범 답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一只老鼠掉进了装米的米桶. 쥐 한 마리가 빠졌어요. 어디에? 쌀을 담는 통에. 掉进了装米的米桶. 여기서 제가 装米的米桶 썼지만 선생님 저 이 말을 못하겠어. 너무 어려워. 안 해도 돼요. 그냥 하나의 통에 빠졌다. 가장 중요한 것만 잘 언급을 해주면 돼요. 装米 꼭 얘기해야죠. 근데 뒤에는 거기서 계속 쌀을 먹으면서 살았다. 쌀, 미 언급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못해도 크게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부분에 신경 쓰고 꼭 해야 될 것 같고 못 넘기면 결국에 1분 30초, 3분 30초 줘도 짧은 시간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과감하게 할 수 있는 것만 확실하게 말해주고 안 될 것 같으면 자신 없으면 이렇게 하지 말고 빨리 넘기는 게 좋습니다. 他每天吃大米 맞죠? 매일매일 쌀을 먹으면서 很开心 아주 즐겁다. 开心 什么什么 들었죠? 很开心 아니지만 핵심은 开心이었어요. 그래서 그냥 내가 알고 있는 쉬운 표현으로 바꿔서 매우 즐거웠다. 很开心 라고 쓰면 되는 거예요. 他也想过跳出去 점프해서 나갈까 또 생각을 해봤지만 그러나 他抵挡不住大米的诱惑 抵挡,诱惑, 아까 정리해드린 호응관계인데 유혹을 저항하다. 근데 보통 이거 이겨내지 못하다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나중에 우화가 되고 교훈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不住, 不能抵挡보다 抵挡不住 훨씬 더 자연스러운 중국식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왕 외우는 게 제 생각엔 抵挡不住什么什么诱惑 이렇게 외우시는 게 좋습니다. 于是 그래서 一直住在米桶里. 이 유혹을 못 이겨서 계속해서 쌀통 안에 살았다. 一直住在米桶里. 여기서 于是도 강조해드리고 싶어요. 이야기 글 같은 경우는 所以도 쓸 수 있겠지만 所以 대신 于是를 많이 써보세요. 이런 흐름이 있을 경우에 특히 시간의 흐름, 상황 계속 흘러가고 이 상황, 앞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연스럽게 뒤에 이어지는 상황이 이어졌다라고 할 때 于是를 써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 글에 쉽게 말해서 이야기 글의 于是 굉장히 자연스럽고 많이 반복적으로 쓰셔도 무방합니다. 有一天 그러던 어느 날 他发现 알아차렸다. 미, 没有了. 쌀은 이제 없어요. 여기서 또 하나의 디테일한 부분, 米没有라고 하면 안 돼요. 미 뭐죠? 没有了 해줘야 돼요. 이 没有 뒤에 를을 붙이면 없었다가 아니라 뭐죠? 없어졌다. 이제 다 먹어서 이젠 없다라는 변화의 의미를 나타내기 때문에 정확하게 써주는 것도 중요한 득점 포인트가 되겠고요. 这回 이제는 이번에는 이제는 就是自己想出去也出不去了. 就是什么什么也什么什么 호응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就是는 바로 뭐뭐이다라는 뜻이 아니라 설령 뭐뭐 한다 하더라도 그래도 뭐뭐 하다. 5급단은 即使의 동의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就是 밑에다가 即使 써드리고 即使 什么什么也 있잖아요. 이 표현의 거유, 구어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나가고 싶다고 해도 그래도 나갈 수 없게 되었다. 그래서 出不去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好，不是很难，跟我一起来练习一下 연습. 한번 대답하는 연습을 해볼게요. 一只老鼠掉进了装米的米桶. 따라해 보세요. 一只老鼠掉进了装米的木桶. 它每天吃大米. 它每天吃大米，很开心。很开心，他也想过跳出去，他也想过跳出去，但他抵挡不住大米的诱惑，但他抵挡不住大米的诱惑，于是一直住在米桶里，于是一直住在米桶里。有一天，他发现米没有了，有一天他发现米没有了，
这回就是自己想出去也出不去了。这回就是自己想出去也出不去了。 네, 이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100% 원문, 원래 지문 그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쫑지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요약해서 핵심 내용 뽑아서 해주면 돼요. 대신에 끊어읽기, 강세 이런 거를 잘 좀 살려서 해줘야 되겠고요. 발음 또한 정확하게, 성조까지 정확하게 해줘야지만 좋은 점수 받을 수 있어요. 내용만 좋아서는 안 되고 내용도 맞아야 되겠고 발음, 성조, 끊어읽기, 강세까지 다 잘해야지만 좋은 점수 나온다는 중요한 사실. 好, 아까 계속해서 말했죠. 어려운 어휘, 복잡한 표현에 집착하지 마시고 기억하기 쉬운 표현으로 바꿔서 말해도 충분히 좋은 점수 받을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또 한 가지 가능하면은 이 원래 지문에 나와 있는 사자성어 한 번씩 꼭 나오거든요. 그대로 활용해 줬으면 좋아요. 왜냐하면은 이게 고득점의 득점 포인트예요. 이렇게 책점 유언도 이런 부분에 다 기준이 있어요. 그렇죠? 원문에 나오는 거 알아듣고 기억하고 대답에 담을 수 있는지 중요하게 보기 때문에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 거 알아들은 거 있으면 그 부분은 놓치지 말고 해주는 게 좋습니다. 好，下面我们来看一下原文，文文都빨리 훑어볼게요. 一只老鼠一不小心掉进了装米的米桶. 이런 부분, 묘사하는 부분은 선택이에요. 내가 기억나면 해주면 뭐 나쁠 거 하나도 없죠. 근데 이게 중요한 포인트 아니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 제일 중요한 거 뭐라고요? 동작. 어떤 행동을 했는지 그래서 동사 위주로 외우셔야 한다는 거 늘 항상 기억해 주세요. 他每天吃了睡 먹고 자고 睡了吃 먹고 잔다. 开心的不得了. 이런 거는 알아듣기 쉬워도 막상 내가 말을 할 때는 开心的不得了了不得得不了 뭐지? 이렇게 헷갈릴 때 있어요. 그러면 여기는 굳이 욕심낼 필요 하나도 없어요. 핵심이 뭐죠? 开心입니다. 그래서 很开心, 非常开心. 차라리 쉽게 바꿔서 100% 정확하게 말하는 게 훨씬 더 좋은 인상 줄 수 있고 좋은 점수로 돌아오는 거죠. 过了几天, 며칠 후, 他开始考虑, 생각을 해봤대요. 是否应该跳出米桶? 그래서 좀 더 나갈까 말까, 是否 이렇게까지 나오고 이런 것도 쉽게 바꿔서 他也想出去, 그렇죠? 나갈 생각도 했다. 但他抵挡不住大米的诱惑. 이런 거 제대로 해줘야 되는 거예요. 결국엔 교훈도 여기서 나오는 거죠. 이 유혹에 이렇게 어떻게 이겨내지를 못해서 抵挡不住 이런 식으로 똑같이 해주고요. 变 变은요, 치오의 서면어입니다. 그래서 一直住在米桶里 계속해서 이거 쌀통 안에 살았다. 이거 먹을 거 있으니까 여기서 계속 이 유혹 때문에 남았어요. 直到有一天 그러던 어느 날 계속해서 이러다가 변화 나왔다라는 거 강조하고 싶을 때 直到 여기까지 그랬다라는 거죠. 他发现 알아차렸어요. 米桶见了底 见了底는 뭐죠? 바닥이 보이다라는 거죠. 이런 것도 듣는 거는 알아듣겠지만 말할 때 见了底见什么 생각이 안 나죠. 욕심내지 말고 뭐죠? 没有大米了, 大米没有了 이렇게 이해되신 대로 쉽게 하는 게 좋아요. 他这才意识到这回就是自己想跳出去也无能为力了. 이제부터 우능외리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라는 뜻을 알고 외워서 이런 경우에 멋지게 써주는 게 좋습니다. 人们把老鼠能跳出木桶外的高度称为把什么什么称为什么什么 뭐뭇을 보고
뭐뭐라고 부른다라는 표현이 나왔고요. 生命的高度라고 부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였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통에 빠져서 쌀 먹다가 결국엔 나갈 수 없게 되었다라는 부분 제대로 해주셔야 되고요. 마지막에 이거를 보고 生命的高度라고 한다는 것까지 해주면 고득점이 나오는 거고, 그쵸? 이거는 안 되면은 기본적인 이야기 나와도 합격을 하겠죠. 这是第一篇文章. 여기서 나오는 중요한 표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우선 첫 번째, 이제는 这回라고 합니다. 这次하고 뉘앙스 좀 달라요. 이야기 속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마지막에 이제는 어떻게 되었다라고 할 때 这回 쓰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러워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거 은근히 외국인한테 어려운 표현이고 대부분들 이 표현을 살릴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이거를 잘 외워서 1번 문제 이야기 글이 나왔을 때 이렇게 하다가 결국에 이제는 어떻게 되돌릴 수 없다. 좀 안타까운 느낌을 살릴 때, 그쵸? 표현할 때 这回 한번 써보세요. 굉장히 좋습니다. 네, 这回就是自己想出去也出不去了. 방금 전에 확인했던 문장이고요. 这回我想帮你也帮不了了. 내가 어떻게 해주려 해도 너는 계속 내 말 안 듣고 이제는 끝났어. 이제 내가 너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줄 수 없어. 그런 뉘앙스 있죠. 느낌 왔죠? 그래서 이럴 때 这回我想帮你也帮不了了. 이런 느낌으로 써주세요. 好, 두 번째, 就是什么什么也什么什么. 아까 얘기를 드렸죠. 네, 설령 뭐뭐 할지라도 그래도 뭐뭐 한다. 即使의 쉽고 자연스러운口语로 생각해 주시고 1번 문제, 이야기, 스토리 나왔을 때 이렇게 한 번씩 써주면 너무 좋을 것 같네요. 现在就是自己想出去也出不去了. 지문에 있었던 거고요. 또 하나 준비를 해봤습니다. 就是大家都不支持我我也要坚持下去. 설령 다들 나를 지지하지 않다 하더라도 그래도 나는 꾸준히 견지를 할 거야. 我也要坚持下去. 또 하나의 주의사항이 뭐냐면 동시에만 이 두 번째 문장에 주어가 있는 경우 있죠. 그래도 나는, 한국어 이렇게 하는 편인데 중국어는 예 같은 경우 부사, 반드시 주어 뒤에 써야 하는 부사예요. 그래서 그래도 난 그래도, 한국은 상관없지만 중국어는 반드시 我也 이런 순서대로 말해야 돼요. 그러니까 也我라는 말이 존재하지 않다. 我也 알겠죠? 여기도 잘 챙겨주세요. 好, 这回就是什么什么也什么什么 두 가지 굉장히 중요하고 쓸만한 표현 한번 알려드렸어요. 好, 第一题我们就讲到这儿. 문제 하나 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一只骄傲的兔子在乌龟面前炫耀自己跑得快。乌龟不服气，提议比赛。比赛开始后，兔子一路领先，看到乌龟被远远地甩在后面，兔子心想：乌龟跑得那么慢，即使我休息一会儿再跑，乌龟也肯定赶不上我。于是他躺在一棵大树下休息，结果不知不觉的就睡着了。而乌龟一直坚持往前跑，最后他超过了兔子，跑了第1名。 好, 同学们잘 들어보셨나요? 같이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지문의 인물, 등장인물 누구죠? 네, 우하다 보니까 역시 사람이 아니고요. 兔子和乌龟, 토끼하고 거북이죠. 토끼, 거북이 딱 나오는 순간 내가 아는 얘기다 라고 생각하면 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시험은 이렇게 꼭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이야기로만 출제하지 않습니다. 가끔 이렇게 다르게 각색되고 다른 이야기도 나오기 때문에 당연히 그거겠지라고 생각하지 말아주세요. 시험 문제만 충실히 잘 듣고 나온 내용 그대로 쉬운 표현으로 바꿔서 정리해서 주요 내용만 딱 말해주면 됩니다. 여기에서 쭉 들어보니 어땠나요? 시간에 대한 언급이 없었습니다.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래도 짧은 이야기다 보니까
이제 시간에 대한 언급 없는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시간 내가 못 들었나 당황하지 마시고 없으면 없는 대로 내가 지어내서 추가하지 말아야 되는 거 더 중요합니다. 사건은 뭐였죠? 네, 通过比赛看谁跑得快. 시합을 통해서 누가 더 빨리 달리는지 보는 거였죠. 우리가 알던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가 맞습니다. 결과 어떻게 됐어요? 兔子睡着了, 乌龟跑了第一名. 토끼가 잠들었다. 잠들다. 여기 은근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잠이 들다, 睡着了라고 하고요. 여기서 睡着 은근히 모르는 분들 많고 또는 생각이 안 나서 睡觉了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러면 조금씩 감점 받겠죠. 왜냐, 睡觉는 그냥 이렇게 잘 시간이 돼서 침대에 누워서 잠을 청하는 걸 睡觉라고 하고, 이 우화 속에는 자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그쵸? 앉아서 쉬다가 잠든 거죠. 그래서 어감이 다르기 때문에 睡着了 제대로 해줘야 좋은 점수 받게 됩니다. 그래서 거북이가 1등 했다는 그런 이야기였죠. 네, 好，同学们刚才听到的内容좀 더 추가해서 이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한번 대답하는 연습을 하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好，同学们，我们一起来看一下我写的范文。제가 준비한 모범 답안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一只兔子在乌龟面前说自己跑得快. 토끼 한 마리 거북이 앞에서 在乌龟面前说. 사실 앞에서 말했다 이런 것도 조금 더 재미있게 하려고 쓰는 거죠. 안 되면 가장 기본적인 것만 말해도 충분히 좋은 점수 받을 수 있어. 그냥 거북이에게 말했다. 뭐죠? 对乌龟说 라고 해도 너무 좋아요. 그런 부분 부담 안 가져도 돼요. 自己跑得快. 자기 자신이 굉장히 잘 달린다고 말을 했다. 说 뒤에 무슨 얘기를 했는지 이 부분이 훨씬 중요합니다. 于是 그래서 乌龟说想跟兔子比赛. 거북이가 말했어요. 토끼하고 시합을 해보고 싶다고. 比赛开始后 시합이 시작한 후 兔子觉得 생각을 했다, 느꼈다. 乌龟跑得很慢. 그렇죠. 거북이 너무 천천히 달린다고 그 느낌이 들어서 于是 그래서 躺在大树下休息. 큰 나무 밑에 그늘진 데서 그쵸? 휴식을 취했겠죠. 躺在大树下休息. 사실 躺在大树下도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럼 이 부분도 선택이에요. 제일 중요한 흐름만 전달하면 돼. 그래서 토끼는 쉬게 됐죠. 兔子开始休息. 이렇게 해도 너무 좋고요. 结果 그 결과는 他不知不觉的睡着了. 잠들었다 앞에 자기도 모르게, 저도 모르게. 이 저도 모르게라는 사자성어 뭐죠? 네, 不知不觉. 이거 웬만하면 우리 다 잘 아는 성어죠. 그럼 여기서는 딱 알맞게 멋지게 활용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不知不觉는 보통 뭐죠? 부사어로 쓰기 때문에 땅 지자까지 잘 붙여서 동사 앞에 써주면 돼요. 而乌龟一直往前跑. 而 그러나 또는 반면에 앞에兔子하고 비교를 하면서乌龟는 다르다라고 강조하고 싶을 때 而 이런 접속사 꼭 넣어주시고요. 最后 마지막에 결과 어떻게 됐죠? 他跑了第一名. 이렇게 만드시면 돼요. 자세히 보면 어때요? 어려운 표현 하나도 없어요. 자연스럽게 이렇게 해서 핵심적인 내용을 잘 뽑아주시면 됩니다. 대신에 말하기 시험이기 때문에 내용도 내용이지만 끊어읽기 강세 항상 신경 써서 자신 있게 큰 목소리로 발표할 필요가 있겠죠. 好. 자, 연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跟我读一下. 一只兔子在乌龟面前说自己跑得快. 一只兔子在乌龟面前说自己跑得快. 于是乌龟说想跟兔子比赛. 于是乌龟说想跟兔子比赛. 比赛开始后兔子觉得乌龟跑得很慢。比赛开始后，兔子觉得乌龟跑得很慢。
于是躺在大树下休息。于是躺在大树下休息。结果他不知不觉地睡着了。结果他不知不觉地睡着了。而乌龟一直往前跑。而乌龟一直往前跑。最后他跑了第一名。最后他跑了第一名. 네, 이렇게 하면 되고요. 이거를 가지고 읽기 연습을 많이 해주세요. 이야기 유형에서 직접 화법으로 나오는 부분 상당히 있을 수밖에 없죠. 兔子说什么什么我跑得比你快 예를 들면 그렇죠? 乌龟说那我们一起比赛吧 막 이런 식으로 직접 화법으로 나와 있는 경우 많은데요. 간단하게 정리해서 간접 화법, 间接英语로 말해주는 거 깔끔하고 좋습니다. 분명히 그런 부분도 인정받아서 좋은 점수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 또한 마찬가지로 6급 시험에 쓰기 부분이랑 똑같은 거예요. 대화로 되어 있는 부분은 굉장히 좀 이렇게 산만해 보이고 이렇게 요약하는 느낌이 없죠. 우리의 문제 유형은 쓰기는 요약해서 쓰기, 여기는 요약해서 말하기입니다. 100% 말할 수 없고 主要内容 뽑아서 말하는 거라서 그래서 이런 부분도 대화되어 있는 부분이 있으면 풀어서 간접 화법, 그러니까 토끼가 뭐뭐라고 했다, 거북이는 뭐뭐라고 대답했다, 또는 토끼를 뭐뭐냐고 물었더니 거북이는 뭐뭐라고 대답했다. 이런 식으로 间接英语로 할 수 있으면 훨씬 좋습니다. 好，我们来看一下原文。一只骄傲的兔子在乌龟面前炫耀自己跑得快。 여기는 다 모방 답안에 담진 않았어요. 이런 부분, 거만한 토끼. 여기는 자랑을 했다. 이런 부분 다 선택입니다. 거만하다는 거는 이제 주요 내용 되지는 않습니다. 그냥 주요 내용 정말 제대로 말해도 투즈 거만했구나 라는 걸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선택. 아셨죠? 炫耀도 마찬가지로 自己跑得快, 내가 빨리 달린다. 炫耀 강조하지 않아도 듣는 사람 炫耀하고 있다는 거 충분히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부담 갖지 마시고 炫耀 또한 은근히 어려운 육구법이에요. 자랑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알고 계시면 어필할 필요 있죠. 득점 포인트. 안 돼도 크게 걱정할 필요 하나도 없다는 거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乌龟不服气 이거는 인정하지 못하는 거죠. D 한자가 제의하다, 제안하는 거죠. 시합을 해보자고 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比赛开始后兔子一路领先 이런 어려운 말. 그냥 가는 길 내내, 이루는 가는 길 내내 领先라는 건 뭐죠? 선두했다, 리더를 했어요. 앞에서 앞장서서 달려갔다. 看到乌龟被远远地甩在后面 훨씬 저 멀리 뒤에 뒤처져 있다. 그죠? 甩在后面. 兔子心想 속으로 생각했다. 이야기 글에 想 신상 이런 거 있어요. 想는 하고 싶다 할 때 쓰고 신상은 속으로 무슨 생각 혼자 했다라고 할 때 신상 이렇게 넣어서 표현해 주는 것도 역시 생동감을 더할 수 있어요. 乌龟跑得那么慢即使我休息一会儿 살려내가 좀 쉰다 하더라도 再跑 그 다음에 또 계속 달려가도 乌龟也肯定赶不上我赶不上 쫓아올 수 없다 이렇게 추월할 수 없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于是 그래서 他躺在一棵大树下休息 큰 나무 아래 누워서 휴식을 취했어요. 结果 그 결과 不知不觉的 아까 강조했던 거 자기도 모르게 부사가 就睡着了 잠들었어요. 而 반면에 乌龟一直坚持往前跑 꾸준히 坚持 그죠? 견지잖아. 꾸준히 앞으로 달려가서 最后他超过了兔子 이런 동사 외워서 쓰면 편하죠. 추월을 했어요. 초과를 했어요. 跑了第一名 1등 했다.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文章当中出现的很重要的表达方式 다시 정리해 볼게요. 자기도 모르게 보통 부사어로 쓰니까 땅 지자 써가지고 不知不觉的 뒤에 동사 넣어서 표현해 주면 돼요. 지문에서 他不知不觉的睡着了 있었고요. 再比如说我不知不觉的 나도 모르게 想起了他 그 사람이 생각났다. 이런 느낌으로도 쓸 수 있겠죠. 두 번째, 于是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야기 글 같은 경우 所以 대신에 于是를 많이 써보세요. 이 이야기의 흐름, 한 장면 한 장면 넘어가면서 그래서 뭘 했고 그래서 어떻게 됐고 마지막에 어떻게 했다라고 할 때 于是 반복적으로 쓰셔도 무방하고 매우 자연스러운 표현이에요. 比如说原文当中兔子在乌龟面前说自己跑得快于是乌龟说想跟兔子比赛 먼저 자랑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해서 거북이가 말했어요. 같이 시합해 볼래?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흐름이 있을 경우에 于是 많이 써보세요. 兔子觉得乌龟跑得很慢 너무 느리다 생각을 해서 뭐죠? 于是 躺在大树下休息 이런 느낌으로 이야기 글에 于是를 써보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 중요한 표현 잘 소화시키고 이야기 글에 많이 활용해 보세요. 好，第一讲 이야기 글 중에 우화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2강에서 연습을 또 해볼 거니까요. 계속 따라와 보세요. 同学们下节课再见。